저는 안미숙이고요. 경기도 광역치매센터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지난 시간까지는 제가 알기로는 환자를 돌보는 방법에 대해서 치매를 처음에 진단받으신 분들은 어떻게 도와드리고, 그 다음에 치매를 환자는 하루를 어떻게 도와드리고, 활동은 어떻게 하고, 그리고 행동이 이상한 행동을 했을 때는 어떻게 해드리고, 이런 거에 대해서 배우셨을 것 같아요. 근데 그래서 이제 어느 정도 마음속에 내가 이제 치매 환자를 맞닥뜨리면 내가 좀 해볼 수 있겠다, 이런 자신감이 좀 생기셨죠. 그래서 네. 그래서 그런 자신감을 토대로 이제 좀 내가 치매 환자나 가족에게 도움을 줬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이제 자연스럽게 생기시는 이제 과정이라고 보고요. 그래서 오늘은 도움이 필요한 우리 치매 환자 가족들한테 실질적으로 어떤 도움이 갈 수 있는지를 한 4가지 영역에 걸쳐서 저희가 이제 알아보려고 해요. 그래서 도움이 필요하세요. 예요. 그래서 오늘은 그래서 4가지 영역은 첫 번째는 치매에 대해서 알고 계세요. 두 번째는 집에서 돌보기에 도움이 필요하세요. 세 번째는 시설 입소에 도움이 필요하세요. 네 번째, 법 혹은 경제적인 도움이 필요하세요. 이렇게 책이랑 똑같은 순서대로 가 있고요. 책에 특별히 어떤 걸 이렇게 기재하실 필요는 사실 없으실 거예요. 그냥 편하게 들으시고, 그리고 되게 소규모니까 중간에 이제 하다가 질문이 있으실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시간이 허락하는 범위 내에서 질문을 듣고 같이 이제 호흡하면서 한 이 시간에 이제 저희가 꾸려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치매 환자가 처음에 가족 중에 있다 그러면 어떤 질환도 다 마찬가지겠지만 가족은 굉장히 당황하게 되죠. 당황하게 되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도 모르겠고, 그런데 다른 질병과 다른 거는 다른 질병 암이나 뇌졸중이나 뭐 기타 질환들은 내가 드러내놓고 그 정보를 다른 사람한테 물어보기도 하고 물어보는 과정에서 위안을 받기도 하고 이렇거든요. 근데 치매는 아직까지는 진단을 받게 되면 이렇게 딱 오픈해서 우리 식구 중에 누가 치매를 진단받았다 이렇게 내놓고 얘기하기가 참 이렇게 딱 마음이 안 놓이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그래서 이렇게 내가는 알기는 알아야 되겠는데 적극적으로 이렇게 나서는 어떤 계기나 이런 거를 하기는 어려우신 게 지금 우리나라 치매를 두고 있는 우리의 자세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어떤 책에서는 암에 대해서 갖고 있는 60년대의 사고방식을 지금 현재 2013년도, 14년도에 치매에 대해서 인식을 갖고 있다. 이렇게 해서 얘기도 하세요. 그런데 치매 환자들의 그 어떤 교육에 대한 욕구나 이런 거를 보면은 제일 먼저 알고 싶은 게 치매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알고 싶어 하세요. 그래서 오늘 저희도 첫 번째 시간을 치매에 대해서 알고 싶으세요? 상당히 요구가 높은 거고요. 그러니까 치매 가족들이 얼핏 생각하기에는 내가 힘들고 어려운 거에 대해서 어떻게 지원을 받고 지지를 받고 이런 거에 대해서 알고 싶다고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 실제로 치매 가족을 대상으로 한 어떤 논문들이나 연구들을 쭉 종합해 보면 치매 가족들이 가장 알고 싶어 하는 거는 치매란 무엇이고 치매 증상은 어떤 거고 내가 환자한테 어떻게 해줄 수 있는지에 대한 요구도가 상당히 높거든요. 근데 아직까지는 이제 거기에 대한 교육이 이렇게 많이 열리거나 이런 건 아니고, 이제 저희가 광역치매센터, 중앙치매센터에서 지금 국가치매종합계획이 실시되는 과정에서 조금씩 그게 이제 보편화되고 있는 사실인 거죠. 그래서 치매에 대해서 알고 싶어서는 크게 3가지로 정보에 대해서 얘기를 할 거고요. 그리고 상담에 대해서 얘기를 할 거고, 교육에 대해서 얘기를 할 건데, 다 그게 그거 같잖아요. 다 그게 그건데 약간의 차이를 두고 설명을 드릴게요. 정보가 필요하세요. 그러니까 치매가 뭔지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치매가 뭔지에 대해서는 치매가 뭐 질병에 대한 얘기도 있지만 환자가 치매를 맞이하는 첫걸음이란 책자에 치매 환자가 치매를 진단받았을 때 겪는 심리적인 증상에 대해서 배우셨죠. 어떻게 느끼는지 그런 것도 치매 환자가 아닌 다른 사람이 알고 있어야지 치매 환자 입장에서 생각하고 치매 환자가 필요한 도움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것도 정보에 필요하다. 그다음에는
치매 환자를 돌보기 위한 기술과 방법. 이거는 치매 환자 보는데 무슨 기술이 필요하고 무슨 방법이 필요해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다른 어떤 것보다도 어떤 질환보다도 이런 기술과 방법이 정말 필요한 게 치매예요. 암이나 우리가 흔히 두려워하는 암이나 뇌졸중은 의사 선생님이 약을 주고 어떤 의학적인 처치에 의해서 잘 치료가 되는 것들이 꽤 있죠. 근데 치매는 지금 다 아시다시피 치매를 예방하는 약도 없고 치매를 그렇다고 치료하는 약도 없어요. 그래서 치매를 치료하고 예방하는 약이 없는 상태에서 그렇다고 뾰족하게 치매 환자한테 이게 효과가 있다고 하는 방법도 사실 별로 없고 그런 상태에서 치매 환자는 이 머리가 그 인지 기능이 떨어져서 나타나는 그런 증상 이외에도 정신 증상과 행동을 이상한 행동을 하는 데 있어서 딱 이게 어떤 골든 룰이다라고 하는 게 없거든요. 그럴 때는 개개인이 어떻게 환자에 대해서 반응하고 대처하느냐에 따라서 그 증상이 정말 좋아질 수도 있고 나빠질 수도 있고 그렇거든요. 그래서 정말 우리 가족이나 일반인이 치료자가 될 수 있는 이제 유일한 질환일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치매 환자를 돌보는 방법을 예술에 비교하기도 해요. 예술, 창조적인 예술. 계속 환자에 맞춰가면서 하는 거에서 굉장히 중요한 정보가 여기에 있는 거고요. 그리고 치매 환자와 가족은 지금 이제 앞으로 제가 이제 얘기를 하겠지만 굉장히 어렵다는 걸 다들 인지하고 있고 국가 차원에서나 저희 진짜 경기도 차원에서도 많이 도와드리려고 노력을 하고 그런 노력들의 결실이 어떤 제도나 법으로 만들어지고 지원책으로 만들어지는데 그런 정보가 많이 이렇게 노출되지를 않아서 어떻게 어떨 때 어떤 도움을 받으실 수 있는지에 대한 정보가 많이들 부족하세요. 그래서 이런 거에 대해서 치매 정보를 우리가 필요할 때 도와드린다는 거고요. 치매 정보는 일단 누구나 다 이용하실 수 있고 이용하는 이제 방법보다 밑에 보면 그 이용 방법이 전화를 하실 수가 있는데 전화 중에서 지금 국가 정책으로 만들어 놓은 게 치매 상담 콜센터예요. 이거는 번호가 1899그러면은 1899년생에서 이게 아니라 18살부터 99세까지 88하게라는 뜻을 담아서 치매 상담 콜센터를 이제 많이 이용을 해달라는 거죠. 그래서 24시간이고요. 그리고 365일. 그래서 다 진행이 되기 때문에 주변에 치매 환자나 가족이 있으면 어려움이 있으면 이때 치매 상담 콜센터로 필요한 정보를 물어봐라 이렇게 하실 수 있어요. 그리고 이거 이외에도 저희 같은 광역치매센터가 있고 그리고 각 보건소에는 치매 상담센터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의 이 치매 시흥시 아카데미도 그 시흥시 보건소가 그 경기도에 45개 보건소가 있어요. 그 중에서 치매 사업에 상당한 관심을 갖고 굉장히 열심히 참여하는 몇 안 되는 보건소 중에 하나거든요. 그래서 치매 상담센터에 이런 정보들이 있는 자료들이 다 있어요. 그래서 치매 상담센터에서 정보를 이용하실 수 있고 또 경기도에는 시흥시는 아직 없지만 치매 센터들이 이제 조금씩 이제 확장돼서 나가고 있는데요. 지금 현재 경기도에는 5개의 치매 센터가 있어요. 거기는 이제 좀 더 치매에 대해서 상담센터는 인력이라든지 어떤 여러한 그 제한점 때문에 딱히 이렇게 많은 활동을 하기가 어려운데 치매 상태는 그거보다 조금 더 폭넓게 선별 검사도 해드리고 정보도 드리고 이러는 치매 센터가 경기도에 5개가 있는데 이런 데서도 정보를 얻으실 수 있고요. 이렇게 필요한 정보나 이런 건 경기도 광역치매센터에서 기술 지원 차원에서 많이 이제 제공을 해드리고 있어요. 그 다음에 또 인터넷을 이제 여기 어르신들이 연세는 있지만 굉장히 젊게 사시잖아요. 젊으신데 인터넷도 어르신들도 페이스북도 하고 트위터도 하고 막 신문 기자들도 하시고 블로그도 운영하시는 분도 있고요. 저보다 훨씬 더 IT 프렌들리 하신 분들이 많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인터넷은 치매정보 365라는 게 있는데 이거는 중앙치매센터하고 보건복지하고 연결해서 치매 관련한 정보를 항상 올려놓는 거고요. 여기 정보가 굉장히 좋아요. 그래서 언제나 인터넷에서 접속하셔서 필요한 정보를
찾을 수 있고, 동영상 정보도 있고, 외국 자료 정보도 있고, 뭐 그 학술지나 이게 나오는 정보들이 여기 치매정보 369에 있고, 치매협회라는 게 이제 두 번째 있는데, 치매협회는 꼭 인터넷에서만 하는 게 아니고 이 오프라인 베이스로도 저희 이제 중앙치매센터나 광역치매센터가 생기기 이전부터 굉장히 오랫동안 한국의 우리 대한민국의 치매 관련한 사업들을 많이 했던 진짜 민간기관이에요. 그래서 치매 전문 인력 교육도 많이 하고 여기서 치매에 관한 정보들이 이제 많이 나왔죠. 치매협회. 그 다음에 대한치매학회도 있고 대한노인정신의학회, 치매가족협회에서 이렇게 정보들을 공유하고 이 정보는 이런 데 찾아가시면 다 이제 누구나 이용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지금 이제 갑자기 책에는 없어요. 치매 정보 시리즈라는 걸 저희 경기도 광역치매센터가 작년부터 해서 올 초에 치매 정보 시리즈라는 거를 발간을 했어요. 이런 카바가 이렇게 있어서 요거는 지금 딱 그 전집이라고 해야 되나요? 전집이라고 그래서 요 안에는 다음에 보실 이런 책들이 11권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책자를 이제 소개를 해드리면 이게 이제 포인트가 안 돼서 좀 아쉽긴 한데, 책의 구성은 1권부터 8권까지는 저희가 제작을 한 거고 0권은 1권부터 8권을 요약해 놓은 집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썸머리 집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그래서 이 0권에 대한 반응도 되게 좋아요. 그러니까 좀 아쉬운 건 치매 정보 시리즈를 저희가 올 3월에 해서 경기도 보건소나 치매센터에 일괄 배포를 하고, 그 다음에 다른 지자체는 신청을 받았는데 경기도나 아니 강원도나 기타 지역에서는 이거를 대량으로 해서 보급을 해가지고 전국에 다 자기 지자체에 다 보급을 했어요. 그래서 그 보급을 하니까 아무래도 이제 보신 분들이 있잖아요. 보신 분들이 있는데 이 자료가 되게 좋다고 느끼시는 거예요. 이거 제가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자료가 좋아서 사고 싶다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근데 저희가 좀 예산이 여유가 있어서 많이 찍어놨으면 이거를 그렇게 필요하실 때 1개씩 2개씩은 드릴 수 있으면 좋겠는데 저희도 예산이 없어서 소량밖에 찍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드릴 수는 없어서 안타까운 거죠. 그래서 일부 경기도에서 일부 지자체에서는 이거를 500부씩 이렇게 해가지고 시민들한테 이렇게 뿌려줬는데, 이 11개로 구성된 책자 중에서 이 0권이 그렇게 반응이 좋아서 분당구나 성남 이런 데는 0권을 많이 뿌렸어요. 그 다음에 이제 치매를 풀어가는 이야기 해가지고 쉽게 풀어가는 치매 이야기에서 치매에 대해서 치매의 정의부터 증상, 치료, 이렇게 대응 방법까지를 쭉 나열해놓은 책이고, 아마 지금 우리 어르신들이 갖고 계신 책자의 첫 챕터가 있잖아요. 첫 챕터. 그 챕터는 교육을 안 받으셨잖아요. 그거를 저희가 넣어드린 거예요. 그래서 이게 1권에 치매에 대한 전반적인 게 다 들어가 있는 게 1권이 있고요. 그 다음에 2권은 치매 예방에 대한 게 있고요. 그 다음에 3번째 책은 이제 조기 발견에 대한 책이 있어서, 그 다음에 이걸로 끝이 아니로,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이제 교재로 쓰이기 시작한 치매를 맞이하는 첫걸음이란 책을 이제 저희가 많은 사업에도 쓰게 되는데, 치매를 맞이하는 첫걸음은 치매를 처음 진단받은 가족을 대상으로 하는 책자예요. 그래서 이 책자를 이용해서 저희가 경기도에서 20군데의 보건소에서 교육을 프로그램을 운영을 했는데 그 중에 하나 우리 시흥시 보건소예요. 근데 이게 굉장히 반응이 좋아요. 그리고 이 프로그램을 하다 보니까 치매를 5년 정도 우리 남편이 치매를 5년 알았는데 치매 교육을 한 번도 받은 적이 없다는 분들도 많아요. 그래서 저희가 내년에도 이 치매를 맞이하는 첫걸음이라는 책자를 이용을 해서 진단의 교육 프로그램을 더 활발하게 해나가려고 해요. 근데 이 책자가 조금 이제 저희가 예쁘고 이렇게 만들 거다 보니 예산도 없고 예쁘게 만들려니까 책을 크게 만들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내년에는 이걸 좀 보완을 해서 이렇게 어르신들이 이제 글씨가 큰 걸 보길 원하세요. 그리고 집에서 이렇게 편하게 보시길 원하시고, 또 보건소나 이렇게 사업을 하는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특히 도시는 상관이 없는데 농촌에서는 이렇게 대단위로 모아놓고 가족을 교육하는 게 요즘에 굉장히 힘들거든요. 그래서 1대1로 가족을 옆에 앉혀 두시고, 그런 다음에 넘겨가면서 달력하시죠. 달력의 형태로 이렇게 좀 두껍고 빳빳하게 코팅 처리돼서 오래 볼 수 있게
그렇게 교재를 저희가 지금 만들 거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경기도에 배포를 할 거고 그거를 이용한 프로그램을 할 거예요. 그래서 시흥시가 그러니까 시흥시가 열심히 하셨고 그리고 그 이외에 다른 지자체에서도 열심히 하셨는데 어려움이 뭐였냐면 가족을 모으기가 되게 힘들다. 가족을 모으기가 힘들다. 그래서 어려웠는데 이제 이런 프로그램이 있다는 걸 우리 시흥시 아카데미 이제 수료하신 우리 선생님들이 다들 이렇게 좀 알려주시면 저희가 진단 후 가족의 입장에서도 이게 굉장히 반응이 좋은 프로그램이었고 그리고 사업을 하는 입장에서도 굉장히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치매를 맞이하는 첫걸음이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새로운 하루의 시 여기서 새로운 하루라는 걸 다시 생각을 해봐야 되거든요. 우리가 늘상 내가 치매를 진단받기 이전의 하루 그 하루가 정상이라고 본다면 치매를 진단받은 이후의 하루는 그러면 비정상인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래서 영어로는 이거를 새로운 정상이라고 그래요. 새로운 정상. 그 전까지는 내가 있었던 어떤 일상이 정상이지만 치매를 진단받았다고 해서 그게 비정상이 아니고 새롭게 시작하는 정상인 거죠. 그래서 저희가 이 제목을 새로운 하루라고 지은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는 옷을 입는 것부터 외출하는 거 이런 거에 대해서 다 어떻게 하는지에 대해서 적게 된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있는 게 활동, 함께하며 쌓는 행복. 이거는 뭐냐면 졸려오시죠? 졸려오세요? 질문 있으면 막 얘기하셔도 돼요. 그러니까 함께하며 쌓는 행복. 그러니까 가족을 대상으로 활동을 해보면 힘들 것 같죠. 힘들 것 같고 그렇지만 이 환자를 보면서 환자와 함께 어떤 활동을 하면서 더 가족에 대한 애정이 생기고 또 가족관계가 새로 재정립이 되고 행복이 더 커진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그리고 그런 가족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렇게 되려면 가족의 여유가 있어야 되고 가족의 여유가 있어야지만 환자한테 더 많은 질 높은 간호가 이루어지고 그래서 우리 저희가 이제 하는 일이 가족에게 여유를 만들어드리기 위한 많은 제도적인 장치를 국가에서 만들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함께하며 쌓는 행복은 아주 구체적으로 환자하고 함께 할 수 있는 활동들, 장 보면서 어떻게 하는지, 그리고 집에서는 뭐 신문지 갖고 어떻게 하는지 이런 활동들 아마 지난 시간에 하시겠을 거예요. 지난 시간에. 그 다음에는 이상 행동의 숨은 이유. 이것도 저희는 제목을 질 때 정말 많은 생각을 했거든요. 이상 행동의 숨은 이유. 행동이 이상해요. 근데 치매 환자 하면 아유 치매 환자 다 그래 이게 아니라 이제 다 아시지만 치매 환자가 그렇게 행동을 하는 데에는 반드시 의도가 있고 뭐가 있다? 목적이 있다. 예, 목적이 있다. 그래서 그거를 어떻게 대처하는지 책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오늘 제가 하는 도움이 필요하세요. 이렇게 구성이 되고, 나머지 부록으로 2개가 있는데, 이렇게 총 11권이 아까 보여드렸던 치매 정보 시리즈, 우리들의 치매 이야기라고 하는 걸로 지금 올해 출판이 되고, 이건 다 저작권을 보호받는 출판물이고요. 그래서 전국에 보급이 됐고요. 저희가 지난주 금요일날 국가치매관리 대회에서 그 부스를 운영을 했는데 다른 서울은 서울광역치매센터가 오래전에 만들어졌거든요. 근데 그 구에서 운영하는 치매센터에서 이 책이 되게 좋다고 좀 달라고 하시는 거예요. 우리 경기도도 제가 못 드렸는데. 그래서 저희가 많이 없어요. 그래서 한 권만 드리겠다고는 말씀을 드렸고, 이제 반응이 좋고, 정보가 필요하기 때문에, 정보는 사실 이렇게 흘러다니는 정보는 되게 많을 수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이 정보 시리즈를 만들 때는 그냥 조그만 책자, 어떤 리플렛, 종이 한 장으로 받는 정보는 보고 버릴 가능성이 많고 오래 두고 볼 가능성이 적어서 가능하면 오래 두고 보고 정확한 정보를 드리고 싶어서 이거를 한 해 모아서 한 게 정보 시리즈고요. 이거를 이용한 이제 많은 사업들이 올해 이루어졌습니다. 예, 여기까지가 정보고요. 그 다음에 이젠 상담은 정보는 일단 어떤 거에 대해서 이렇게 일방적으로 주어졌다면 상담은 조금 더 함께 고민하고 그걸 이제 해결책을 찾아 나가는 걸 상담이라고 봤을 때 이것도 마찬가지로 아까 말씀드린 치매 상담 콜센터 있죠. 치매 상담 콜센터가 이제 계속 등장을 할 텐데 치매 상담 콜센터는
어려울 때 환자가 어떤 가족이 환자로 인해서 어떤 어려움을 겪을 때 그 어려움의 대응 방법이나 이런 거를 해주는 케어 위주일 수도 있고 정보 위주도 있고 좀 더 상담이 있고 다 이 역할이 구별이 돼 있어요. 근데 아직 우리 그 국민들이 우리나라에 치매 상담 콜센터가 있다는 걸 인지하고 못하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그래서 좀 적극적으로 좀 홍보를 해주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보건소 치매상담센터에서 상담이 언제든지 가능하고 치매센터에서 상담이 가능하고 저희 경기도 광역치매센터에서도 상담이 가능하고요. 그 시흥시랑 제가 짝 차 타고 오다 보니까 35분 정도 걸리는 것 같아요. 그래서 가까운 거리니까 오셔서 어려운 상담 받으실 수 있고요. 그리고 인터넷 정보인 치매정보 365에서도 상담이 있고 여기서는 온라인 상담이 이루어지고요. 여기다 어떤 어려운 점을 쓰시면 거기서 바로 어떤 그 앤서를 받으실 수가 있어요. 예, 그 다음에 이제 교육이 필요하세요. 이 교육은 교육이 뭐가 효과가 있어? 이렇게 생각이 될 수 있는데 교육을 저희가 이제 많은 곳에서 교육을 하다 보면 교육처럼 비용 효과적인 게 없는 거예요. 교육이 되게 중요하다는 걸 이제 많이 알았고 교육이라는 거는 정보나 상담보다 좀 더 깊이 들어가는 거죠. 정보는 이제 이렇게 전달을 해줬다면 교육은 그걸 해서 지금처럼 우리에게 교육을 이루어지는 건데 이거는 치매로 진단받은 분, 치매 질병 교육이 필요하고 가족에게는 가족 교육이 필요하고 환자를 돌보는 분들에게는 직업 전문적인 교육이 필요한 거고요. 이 이용 방법은 치매센터나 치매 클리닉 아까도 단체에서 다 이루어지고 있는데 경기도 광역치매센터에서 교육 프로그램을 2014년도에 다른 어떤 광역 치매센터보다도 더 열심히 더 많은 보급을 했는데 그걸 이제 잠깐 소개해 드릴 거야 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내년에도 이런 프로그램이 있을 거고 이런 프로그램을 더 많은 분들이 참여하셔서 우리 경기도가 정말 치매 없이도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걱정 없이 살 수 있는 첫 번째 지자체가 되고 그리고 우리 시흥시도 정말 미래를 키우는 게 아니라 미래를 살리는 생명도시 시흥시가 되기 위해서는 치매 분야에서는 교육이 정말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뭘 했냐면 치매 조기 발견 교육 프로그램을 했어요. 아까 말씀드렸던 세 번째 책자 조기 발견 책자를 이용해 가지고 지금 보건소 경기도에 있는 보건소 45개 중에서 21군데에서 참여를 했고 신청 인원만 지금 5,800명이에요. 5,800명이 조기 발견 교육 프로그램으로 인해서 지금 올해 이제 사업을 이제 결산을 해보면 알겠지만 거의 그 목표에 달성을 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진단의 교육 프로그램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건 정말 필요한 거예요. 근데 안타까운 건 지금 보건소 치매상담센터 인력이 없어요. 인력이 없고 교육할 인력이 없어서 이렇게 좋은 프로그램인 건 줄 알면서도 시도를 못 하시는 데가 많아요. 근데 우리 시흥시에서는 하셨거든요. 하셨고 이제 하시면서 많은 보람을 느끼셨고 저희도 굉장히 감사하게 생각을 하는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 많은 연구들을 이제 했어요. 교육이 언제 효과가 있느냐. 교육이 치매를 처음 진단받을 때 이런 교육 정말 아까 말했던 정보처럼 어떤 책자 하나를 간단히 드리는 것보다 이런 어떤 정확한 교육을 받았을 때와 그렇지 않은 경우를 두고 두 가지를 비교를 해서 시간이 지난 다음에 1년 반, 2년이 지나서 보면은 치매 환자를 돌보는 거로 인해서 가족들이 굉장히 심리적으로 힘들어하고 우울증이 생기고 이런데 우울증에 걸릴 확률이 확 떨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치매를 처음 진단받았을 때는 교육을 탁 받는 게 앞으로의 이 가족이 치매 환자를 돌보는 과정에 있어서 정말 필요한 교육인데 아쉽게도 보건소 치매센터 인력이 없어요. 이거를 시도 자체를 못하는 데가 많은 거죠. 효과는 알면서. 그래서 처음에는 저희가 500명을 예상을 잡았는데 신청을 1,500명을 하시겠다고 경기도 전체에서 20군데에서 왔어요. 근데 지금 이제 결산을 해보는 과정인데 이게 기존의 조기 발견과 다른 점이 뭐냐면 치매에 대해 교육하는 사람이 치매에 대해서 지식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치매 환자를 이해하고 있어야 돼서 교육을 할 수 있는 역량들이 각 보건소에서 조금 이제 부족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엄두를 못 냈던 측면이 있어요. 그렇지만 저는 대학생 할 땐 처음부터 잘하는 사람이 없잖아요. 처음부터 잘하는 사람이 없고 첫 번째 문을 열면 다음엔 더 잘하게 되고 더 하고 싸게 더 잘하고 굴러가게 되거든요. 그래서 치매 진단의 교육 프로그램 시흥시는 오래 하셨고 만약에 만약에 내가 아는 친구가 저기 어디 김포에 산다.
그러면 김포에 이런 게 있대. 니네 왜 안 하니? 그러면 보건소 담당자한테 여기 그런 교육 프로그램 왜 안 해요? 그래가지고 했으면 좋겠다는 거죠. 그리고 경기도에서 제일 치매 환자가 신규로 진단받는 치매 환자가 제일 많은 지자체에서 진단의 교육 프로그램을 안 한다는 거. 이거는 저희 지금 정책을 하고 사업하는 데 가장 중요한 증거 기반한 정책이 아닌 거죠. 그래서 진단의 교육 프로그램은 정말 가치 있고 중요하고 했을 때 교육의 효과보다 교육의 효과가 어떤 것보다 큰 교육이라는 거죠. 그 다음에 치매 가족 지지 프로그램도 있는데 이거는 뭐냐면 치매 진단의 교육은 딱 2시간짜리 교육이고 한 번에 끝나요. 한 방에 가는 건데 교육의 효과가 엄청 좋은 거죠. 근데 그거는 이제 처음에 진단받아서 어떻게 할지 모르시는 분들. 근데 치매 가족 지지 프로그램은 치매 환자를 좀 오랫동안 보다 보면 신체적으로나 심리적으로나 정신적으로 이게 좀 쉬고 싶으신 분들이 있어요. 휴식을 필요한 가족들. 그런 가족들을 대상으로 일주일에 한 번씩 6번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것도 굉장히 이제 효과가 서울에서 먼저 시작이 돼서 아까 말씀드렸던 치매협회에서 이제 전국에 보급을 하는 프로그램인데 저희가 치매협회하고 MOU를 맞춰서 경기도에 그 프로그램을 갖고 와서 처음에 이제 45개 중에서 욕심내서 그래서 10개 이상은 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했는데 7군데밖에 신청을 안 하신 거예요. 엄두가 안 났던 거. 왜냐면 가족을 모으는 게 힘들고 그래서 가족을 모으는 게 보건소 치매상담센터에서 각계 전투로 하면은 굉장히 힘들어요. 근데 저기 이제 일산에 구가 여러 개 있지만 특별히 지치는 않았는데 어떤 구는 이게 보건소뿐만이 아니라 그 구 차원에서 이 고양시 그 구 차원에서 홍보를 하면서 대상자를 모아줬어요. 그랬더니 교육 프로그램 하기가 너무 수월한 거고 거기서 프로그램이 아주 잘 돼서 저희 그 12월 10일 날 그 치매 관리 발전 대회라는 것을 경기도 광역치매센터가 여는데 거기서 이제 가족 지지 프로그램 사례 발표를 거기서 하게 되는데 이 교육이 좋은 걸 알지만 이 교육이 정말 필요한 사람들을 저희가 모으고 교육을 제공하는 데는 여러 기관들이 협조를 해야 되는데 보건소 힘만으로는 안 되고 시 차원이나 구 차원에서 같이 홍보를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거죠. 그래서 이 가족 지지 프로그램은 단지 교육만 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같이 활동도 해보고 운동도 해보고 굉장히 좋은 프로그램이로 이걸 하면서 다시 가족이 힘을 얻고 집에 돌아가서 환자를 잘 보고 이런 선순환이 이루어지게 되는 굉장히 중요한 프로그램이거든요. 그래서 내년에도 저희는 가족 지지 프로그램을 할 거고 더 많은 기관이 가족 지지 프로그램에 참여해서 환자가 내가 혼자가 아니구나라는 걸 알게 하는 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집에서 가족이랑 환자랑 막 이렇게 어떤 씨름을 하다 보면 세상에 나 혼자인 것 같고 그러면서 우울해져서 자살도 하게 되고 어떤 불미스러운 일이 생기는데 이게 바로 이제 우리 치매 아카데미에 수료하신 우리 여러 선생님들이 이런 프로그램이 있다는 것도 알리는 것 자체가 도움을 주는 거거든요. 치매 가족 교육 프로그램이 있고요. 그 다음에는 치매 전문 인력 교육 과정 프로그램은 이제 저희가 이거는 이제 전문 인력이라고 했을 때 어떤 그 해석의 범위가 좁을 수도 있고 넓을 수도 있는데 저희가 지금 11월부터 하는 프로그램은 간호사, 사회복지사, 작업치료사, 물리치료사를 대상으로 하는 프로그램이에요. 그래서 그 두 가지로 되는데 하나는 치매 이렇게 그 기본 케어 프로그램인데 지금 여기 우리 교재로 쓰이는 그랑 똑같아요. 똑같은데 그거를 환자를 직접 돌보고 있는 간호사나 사회복지사한테 교육을 하는 게 하나가 있고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정신행동 증상이라고 해서 아까 이상한 행동을 어떻게 대처하는지 이제 경기도에서 모델을 개발한 게 있어요. 그래서 그 모델을 개발해서 그 전문 강사 인력을 이제 양성을 끝냈고요. 그래서 그 기관에서 이제 정신행동 증상을 하루 종일 그 교육을 하는 프로그램이 있어서 두 가지를 하고 있고 이거는 두 개는 지금 저희가 경기도에 경기도 도립 노인 전문 병원들이 있어요. 6개가 있고 도립병원이 있는데 그중에 여기 시흥에서도 참여를 해서 지금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는 지금 도립병원이랑 그 시립병원이랑 그리고 노인 전문 요양병원이랑 같이 이 사업을 하고 있어서 지금 이 교육과정은 전부 한 1,000명 정도 이제 수료를
이제 12월 안에 이제 하게 되는 거고, 이런 교육 프로그램을 경기도 광역치매센터에서 보급을 하고 있다는 걸 알려드리는 거예요. 예, 그 다음에 이제 집에서 돌보기 위해 도움이 필요하세요. 이거 중요하죠. 두 가지로 나눠볼 수 있는데, 건강관리를 위해 도움이 필요하세요. 그리고 일상생활에 도움이 필요하세요. 건강관리는, 이거는 이제 제도권으로 들어가는 건데요. 보건소의 치매상담센터 등록관리 프로그램. 이제 아까 제가 말씀드린 보건소 치매상담센터에 사람이 없다고 그랬잖아요. 보건소 치매상담센터가 왜 바쁜지가 이제 설명이 되는 부분인데, 치매 환자가 오면은 어떤 시흥시에서 치매 환자가 어떤 진단을 받은 환자가 있다. 그 환자를 등록시켜서 그 환자를 관리하는 프로그램인 거죠. 그래서 정보를 등록하고 포괄적인 치매관리 서비스를 제공하는 프로그램. 그래서 사례관리 프로그램이라는 것도 있고, 사례관리 프로그램이라는 거는 그러니까 이게 가장 바람직한 형태의 어떤 치매 환자와 가족을 돌보는 방법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러니까 환자가 한 명이 이제 치매 환자가 생겼어요. 그러면 사례 관리자가 그 환자 1대1로 붙어서 프로그램을 관리하는 건데, 이게 이제 경기도 전 45개의 지자체가 있는데, 45개 지자체에서 다 시행되고 있는 건 아니고 일부에서 시행되고 있는 거고요. 또 하나는 치매 특화 프로그램. 이게 이제 다음에 말씀드릴게요. 실종 예방 프로그램, 이런 거 실종 예방에서 치매 상담센터에서 이것도 더 관여하고 있고, 그리고 방문간호 연계하고 있고, 보건소에서 이런 거 하면서 굉장히 일이 많으시고, 그러면서 이제 상대적으로 다른 걸 하기 힘드신 거죠. 그래서 이거는 치매 환자나 환자를 모시는 가족 다 하실 수 있고, 일단 보건소 치매상담센터에 등록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보건소에서 이게 이렇게 치매를 진단받는 경로가 여러 경로가 있는데, 첫 번째 경로는 보건소 상담센터에 와서 선별 검사를 하고, 거기서 이상이 있어서 이제 협약병원에 가서 정밀 검사를 하고, 그러면서 이제 치매가 진단되시는 분들은 특별히 어떤 등록을 하실 필요는 없어요. 근데 다른 병원, 대형 병원이나 이런 대학병원에 가서 치매를 진단을 받으시는 분이 있잖아요. 그분들은 보건소에 등록을 하러 오셔야지 돼요. 그리고 보건소는 무료잖아요. 이거 60세 이상이면. 근데 저 대학병원 가면 돈을 받을 거예요. 그러니까 보건소가 저도 잘 몰랐는데 굉장히 우리 국민한테 건강관리에서 중요한 많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등록을 하시면 사례관리가 말씀드렸던 거고요. 이제 사례관리는 치매로 진단을 받으신 분이 이제 이용할 수 있는데, 보건소에 신청을 하시고, 근데 누구나 다 되는 거는 아니에요. 누구나 다 되는 건 아니고, 이분이 사례관리가 필요한지를 이제 결정하는 과정이 있고, 그 다음에 환자와 가족이 모두 동의를 해야 돼요. 근데 이제 환자가 동의할 수 없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럴 때는 환자의 대리인이 동의를 하실 수도 있어요. 그리고 이제 특화 프로그램, 치매 특화 프로그램이라는 거,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그것도 치매 특화 프로그램인데, 여기서 이제 말씀드릴 건 인지재활이나 치매 환자를 위한 프로그램을 더 말씀을 드릴게요. 근데 치매 환자를 위한 프로그램은 우리가 가장 많이 지금 하고 있는 인지재활 프로그램. 그러니까 치매 환자는 인지 기능이 떨어진다고 생각을 해서 계속 치매 인지 기능을 계속 살려주고 보존해주고 유지하는 그런 인지재활 프로그램이 있고, 그 다음에 사회적 활동을 자극하는 프로그램이 있고, 이런 가족을 위한 프로그램은 교육 프로그램도 있고, 가족 지지 프로그램도 있고, 그거 이외에 더 발달이 되고 더 잘 이루어져야 되는 게 뭐냐면 자조 프로그램이에요. 자조라는 거는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치매 가족 지지 프로그램의 6회기로 6번, 일주일에 6번씩 만나면 어떨까요? 서로 좀 어떤 동질감이 생기고 동료애가 생기잖아요. 그러신 분들이 그게 끝나고 따로 본인들끼리 모여서, 왜냐하면 어떤 교육을 하는 데 있어서는 보건소나 치매센터나 자원이 필요하고 이런데 이제 계속 할 수가 없고, 그리고 본인들 가족끼리 같은 어떤 상황에 있으신 분들이 함께 모여서 모임을 하면서 그 힘이 되는 그런 모임이 자조 모임인데, 이거를 이제 하게 되는 게 가족 관련한 교육 프로그램의 어떤 궁극적인 목적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게 환자를 위한 인지재활 프로그램을 예를 드릴게요. 이거를 이제 예를 드릴게요. 만약 이거는 경기도 광역치매센터에서 환자
프로그램이라는 말을 쓰기보다는 어떤 얘기를 쓰냐면 치매를 치료하는 데 있어서는 약으로도 치료할 수 있고 약 이외에도 치료할 수 있는 게 많은데 약으로 치료할 수 있는 게 지금 딱 그렇다는 게 없는 거잖아요. 그런 상태에서 가장 약보다 더 효과가 있는 걸 우리는 약이 아닌 모든 치료 방법, 그걸 묶어서 저희는 비약물 치료 프로그램이라고 말을 하고, 그래서 비약물 치료 프로그램은 이제 환자를 대상으로 하는 프로그램이에요. 저희 경기도 광역치매센터에서 기억발전소라는 이름을 가지고 그 치매 환자 치료 프로그램을 만들었어요. 이 치료 프로그램은 그 경증 치매 환자하고 가족하고 같이 하는 프로그램이고, 이 프로그램은 지금 경기도에서 5군데에서 지금 시범 사업으로 하고 있고, 굉장히 또 사례가 좋은 게 하나 더 있어서 저희 경기도 발전대에 오시면 그 사례 관리를 발표를 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비약물 치료 프로그램을 저희가 올해 개발을 해서 보급을 하고 시범 사업이 이루어졌다. 근데 이런 프로그램도 있잖아요. 이런 프로그램들을 대형 병원이나 대학병원에 가면은 유료예요. 돈을 받아요. 아까 말씀드린 인지재활 프로그램도 대학병원에 가면 그거 한번 이렇게 하는데 뭐 한 시간에 5만 원 이렇게 받아요. 근데 이런 좋은 프로그램들이, 그리고 전문가가 보건소에 있어요. 이런 치매 관련한 전문가가 있는 보건소에서는 이 좋은 프로그램을 무료로 해드려요. 그것도 집에 가서 또는 보건소에서. 그러니까 이렇게 좋은 일을 이제 보건소가 하고 있는 건데 일반 국민들 아직 잘 모르는 거죠. 선생님들이 많이 좀 홍보를 해줬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그 이외에도 치매 관련해서 뭐 일부 병원에서 무료로 강좌 형태로 하는 게 있지, 이런 대학병원이나 이런 데는 뭐 6번을 매번 온다 이런 공간도 없고 그럴 만한 인력도 없고 시간도 사실 없으실 거예요. 그래서 치매 관련해서는 보건소를 많이 이용하시고 보건소 선생님들한테 힘을 실어주시는 게 중요하다는 거죠. 네. 예, 그리고 그 다음에 실종 예방 프로그램인데, 실종 예방 프로그램은 치매 환자한테서 가장 걱정되는 게 있다 그러면 이 실종이에요. 근데 실종 예방 프로그램은 실종을 예방하는 것도 있고, 실종자가 발생을 했을 때 빨리 찾는 목적도 있어요. 그래서 이건 어떻게 하느냐가 중요한데, 이용 방법은 경찰청에 지문 등록을 하시는 게 제일 중요해요. 예. 경찰청에 지문 등록을 미리 해 놓으셔야지 그 기타 프로그램이 의미가 있어요. 예. 그래서 치매가 진단을 받았다. 그러면 빨리 경찰청 가서 지문 등록을 하시는 게 좋아요. 네. 어디시죠? 상에 우리 지문 되어 있는 게 이미 다 들어가 있는 거 아니에요? 경찰 등에. 왜냐면 제가 주민번호가 있을 때 그거랑 연동되는 건 제가 잘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저희 경기도 광역치매센터에 상담이 여러 개가 오는데 그 중에 어떤 상담이 있냐면 노인분이 거리를 헤매신 거예요. 그래서 경찰관이 이 노인분을 모시고 계세요. 근데 이분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경찰이 잘 몰라서 저희한테 전화 온 경우가 몇 번 있었거든요. 근데 그거를 이렇게 역으로 생각해 보면 지문 등록이 만약에 연동이 된다면 그럴 필요가 없었겠죠. 그러니까 치매가 발견되면 따로 경찰청 가서 실종예방센터에 지문을 등록하셔야지 나중에 배회하는 환자가 있으면 그 환자 지문을 대조해서 가족한테 돌아가게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네, 경찰에 가서 지문 등록하라. 이게 우선이에요. 환자 데려가야지. 전화번호 해가지고 다니시는 분들 있잖아요. 예, 그거 이제 말씀드려요. 환자가 가셔야 돼 지문이 등록이 되니까 지문 등록을 하시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지문 등록을 했으면 이제 환자분들이 이렇게 다니시잖아요. 그럼 이런데 아까 저기서 말씀하셨던 배회 인식표라고 저희가 말을 하는데, 배회 인식표를 이런 옷에다 다시는 거예요. 여기서 보면 여기 지금 이게 포인트가 안 되는데 이게 이제 배회 인식표예요. 그리고 여기 이렇게 동그라미를 있고 K000 있지만 여기는 환자마다 다 번호가 다르고 이게 환자의 고유 번호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달고 보시면 이거 갖고 계신 분들이 이제 가족을 찾아드릴 수가 있는 거죠. 어디서 해주는 거예요? 예, 그래서 말씀드릴게요. 이거를 신청을 아무튼 아이고 내가 치매에 대해서 뭔지 모르겠다. 그러니까 다 보건소로 얘기하시면 웬만한 거 다 해결이 돼요. 그러니까
보건소에서 신청을 하시면 이 제작은 중앙치매센터에서 하게 돼요. 그러니까 중앙치매센터에서 하게 되고 중앙치매센터에서 보건소로 제작한 걸 내려주면 보건소에서 배부를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인식표를 하라 이거고, 그 다음에 여기까지만 하고 쉴게요.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실종 예방 프로그램에서 더 중요한 거 뭘까요? 우리 선생님들이에요. 파트너스. 실종을 예방을 하는 데 있어서 치매 환자가 배회를 하는데, 그러니까 보통 우리 경기도뿐만 우리나라에서 뉴스도 많이 보셨잖아요. 실종된 노인이 뭐 며칠 동안 있다가 저 멀리 어디 군산에서 뭐 돌아가신 채로 발견이 됐다. 그러면 이제 노인이 분명히 만약에 시흥시에 사시는 분이 군산으로 간다 그러면 시흥에서 군산으로 가는 동안 많은 사람들이 그 환자를 봤을 거예요. 그쵸? 많은 사람들이 그 환자를 봤을 텐데 어느 누구도 도움을 안 준 거죠. 그쵸? 그게 바로 우리가 치매에 대해서 치매 환자를 이해해야 되고 치매에 대한 인식을 개선해야 되는 이유인 거죠. 그래서 여기 이제 이 치매 아카데미를 졸업하시고 치매에 대해서 환자도 이제 아시게 되고 치매 자체에 대해서도 아시게 되잖아요. 그러면 도움을 주시는 건 혹시 길에서 돌아다니시는 연세 드신 분이 있거나 그러면 저 환자 혹시 치매가 아닐까? 어딘지 몰라서 다니시는 건 아닐까? 이 생각을 하시고 도움의 손길을 주시는 게 전 국민이 해야 되고 가장 효과적인 실종 예방 프로그램인 거죠.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방문은 간호. 그러니까 간호 전문 인력이 방문을 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서비스는 치매에 국한된 서비스는 아니에요. 치매 환자도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게 더 맞으실 것 같고요. 방문 간호는 방문 간호사 보건소에 다 있어요. 그래서 보건소에서 직접 가정을 찾아가서 거기서 다 찾아가는 건 아니고 그 해당되는 가구에 가서 어떤 어려움은 없는지, 질병은 없는지, 그리고 장애는 없는지 이런 것들을 제가 생각할 때는 방문 간호가 굉장히 중요한 게 집에서 혼자 계시는 노인분들이 많으시잖아요. 이 노인분들을 정말 밀착해서 어떤 어려움을 파악할 수 있는 일선에 계신 분들이에요. 그래서 이 방문 간호가 잘만 활용이 되면 치매를 이렇게 보통 이제 저희가 보건소나 이런 데서 치매 선발 검사를 하게 되는데 그럴 때는 걸어 다니시는 분들이 오시는 거잖아요. 그쵸? 활동하시는 분들이 오시는 거니까 어떻게 보면 집에서 혼자 계시는 분보다 치매에 걸릴 위험이 낮으신 분들이에요. 그리고 연령이 상대적으로 젊으신 분들이고. 그래서 나이가 있으시고 집에 계시면서 활동을 못하고 계시는 분들의 치매에 있는 가능성을 치매 환자를 발굴한다는 의미는 그렇지만 발견할 수 있는 일선에 계신 인력이 방문간호 인력이거든요. 그래서 방문간호에서도 치매를 많이 이제 관여를 하고 있죠. 그래서 이건 이제 방문간호 서비스라는 게 있는데 이제 건강 문제가 발견되면 이 방문간호는 거기서 뭐 혈압도 재드리고 혈당도 재드리고 이런 것도 하지만 문제가 발생했을 때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적절한 서비스를 연결시켜주는 역할이 방문간호의 가장 중요한 역할입니다. 그리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대상은 1순위는 기초생활수급자 노인분들이에요. 그 다음에 2순위는 차상위 계층이고 3순위는 1, 2순위를 제외한 건강위험군에 해당되고 4순위는 지역사회 건강 문제가 있어서 의뢰한 대상자 이러는데 여기서 이제 이용 방법은 주민등록이 관할지에 사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변에 어려운 분이 계시다. 노인이 혼자 살고 계시다. 그렇지만 방문가로도 신청을 해야 되는 거니까 이런 게 있다라고 알려주시면 되는 거죠. 그리고 이거 방문간호랑 이름은 비슷한데 약간 틀린 게 있는 게 뭐냐면 방문간호 건강관리 서비스라는 게 있어요. 방문간호는 어떤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 계층을 대상으로 집에 가서 어떤 그 환자가 겪을 만한 어려움이나 건강 문제, 질병 이런 것들을 이제 개입하는 문제라면 방문 건강관리 서비스는 월 1회 이거는 치매 환자에 해당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조금 있다가 장기 요양 급여에 대해서 얘기를 하게 되는데
거기서는 저희가 장기 요양 등급을 이제 5등급으로 이제 나눠지게 되는데, 거기서 1등급에서 4등급은 이거를 본인 월 한도액에 포함이 돼요. 근데 치매는 이게 월 한도액에 포함이 안 되고 이거를 서비스를 한 번 받아라. 왜 그럴까요? 이거 이제 이따가 다시 연계되는 부분이 있는데, 치매 환자가 장기 요양 등급에 들어오게 된 거에 대해서는 아시죠? 예? 들어오게 되시면서 그분들이 다른 요양 등급, 장기 요양 등급자들과 다른 서비스가 인지기능 재활 프로그램이라는 거를 제공을 받게 되시는데, 그거를 월 1회 계획을 짜라 이거예요. 계획을 짜기 위해서 방문 간호 건강관리 서비스를 해서 하는데 월 한도액에 포함이 되지 않고 그냥 본인 부담액 이 15%만 부담을 하시면 되는 거예요. 네. 일상생활에 도움이 이게 바로 이게 나왔네요. 장기 요양급여는 급여보험이라는 거, 우리가 이제 일반인들은 건강보험이라는 게 있잖아요. 건강보험에서 이제 저희가 아픈 거에 대해서 이제 그 커버를 해주시는데, 노인의 경우는 어때요? 노인은 만성질환을 앓고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그 병을 수반하는, 병을 치료하는 기간이 길죠. 돈도 많이 들고. 근데 상대적으로 노인분들은 경제력이 젊은 사람에 비해서 약하시죠. 그래서 그런 어려움들을 보완하기 위해서 대한민국 정부에서 2008년도에 도입한 장기요양보험 급여를 장기요양보험이라고 하는 거고요. 여기서는 고령 65세를 얘기를 하고요. 고령으로 인한 노인성 질병의 사유로 중요한 거, 일상생활을 혼자 수행하기 어려워야 돼요. 이제 이거를 이해하는 게 중요한 게 왜인지는 이제 이따 말씀드릴게요. 일상생활을 혼자 하기 힘들어서 신체활동이나 가사활동을 지원해주기 위해서 이런 보험이 생겼다. 이게 장기요양보험이라고 하는데, 그 보험에는 환자가 집에도 있을 수 있지만 시설에도 있을 수 있죠. 그래서 급여라는 거는 한 달에 월급을 준다는 게 아니고 한 달에 쓸 수 있는 어떤 한도액을 얘기를 하는 거, 그거를 집에서 계신 환자가 쓰시는 건 재가급여, 그리고 어떤 시설에서 쓰시는 분은 시설급여, 이렇게 나눠지게 되는 건데, 시설의 급여는 이제 저희는 그러니까 집에서 치매 환자가 계신 분들이 저희가 이제 사업을 하는 주 대상이거든요. 그래서 재가급여에 대해서만 설명을 드릴게요. 그래서 제공되는 서비스는 방문 요양이라는 거는 가서 이제 가사활동까지 지원이 되는 거고요. 방문 간호는 간호사, 의사, 치의생사, 그리고 일정 기간 이상의 경력이 있는 간호조무사가 가정을 방문해서 간호활동을 하는 거예요. 상담도 해주고. 그 다음에 방문 목욕은 이제 목욕시설을 갖춘 차례를 해서 목욕도 해드리고. 그리고 주 야간 보호는 주간에 이제 환자를 이제 그 주간에 어떤 한정된 시간 동안 모시고 계시는 거고, 야간 보호는 야간에 모시고 계시는 거. 주 야간 보호 서비스가 있고. 그 다음에 단기 보호는 잠깐 동안. 이건 이제 한 달의 일정으로 이렇게 들어가는데 15일 미만으로 계시는 거. 이제 기타 급여로 해가지고 이렇게 필요한 용품들이 있잖아요. 필요한 용품들이 월 160만 원 한도 내에서 급여로 지급이 되는 거예요. 이게 이제 기타 급여고요. 근데 여기서는 장기 요양 등급, 이건 좀 전에 뒤로 갔다 앞으로 올게요. 예. 이제 이용 대상은 65세 이상의 어르신이고, 이제 책이 지금 업데이트를 저희가 해야 되는데, 1등급에서 5등급, 이제 3등급까지 있을 거예요. 장기 요양 등급이 기존에는 1등급에서 3등급까지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1등급에서 5등급이 된 이유가 치매 환자 때문인 거예요. 근데 아까 말씀드린 게 뭐예요? 장기 요양 보험 급여가, 장기 요양, 예, 급여, 거기 제가 써놨나요? 네. 장기 요양 보험 급여가 치매 환자는 일상생활을 어떻게 해요? 하죠. 일상생활을 하죠. 그리고 이제 장기 요양 급여 이제 등급을 판정하기 위해서 가정으로 이제 간호사나 사회복지사가 공단에서 나와요. 나오면 팔도 들어보세요, 다리도 들어보세요, 뭐 해보세요 하면은 치매 환자는 다 잘해요. 다 잘하는데 실제로 가족은 이 환자를 보기 위해서 24시간 붙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제 그런 어려움들이 이 장기 요양 등급의 어떤 판정 기준에 잘 반영이 안 돼서 치매 환자가 장기 요양 등급 1등급에서 3등급에 들어가기가 너무 어려웠어요.
그런데 이렇게 좋은 보험 제도가 있는 거에 비해서 치매 가족은 상대적으로 혜택을 받기가 어려웠던 거죠. 그래서 계속 노력한 게 치매 환자를 위한 특별한 등급을 만들자 해가지고 치매 환자를 5등급으로 넣었어요. 그래서 예전에는 이게 치매 특별 등급이라는 이름으로 얘기가 됐는데 이게 2014년 7월부터 되면서 장기 요양 5등급으로 이제 공식 명칭이 된 거죠. 그래서 기존의 3등급과 4등급으로 나눠서 지금 장기 요양 보험 급여는 1등급에서 5등급이 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이제 앞으로 다시 오면 그래서 장기 요양 5등급을 받으신 분들 경우에 여기는 지금 제공되는 서비스에 없지만 치매 전문 교육을 이수한 프로그램 관리자 및 요양보호사가 있는 기관에서 인지활동형 프로그램 서비스를 받으실 수가 있어요. 인지활동형 프로그램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게 치매 그 장기요양보험이 5등급으로 간 거에 중요한 하나의 요점이고 또 하나 그 다음에 있는 게 뭐냐면 치매 가족이 너무 어렵잖아요. 치매 가족의 어려움을 어떻게 하면 조금이라도 덜어드릴까. 정부가 이렇게 선택한 정책이 치매 가족에게 휴가를 주자는 거예요. 그래서 한 달, 두 달은 못 드리지만 1년에 연 6일까지 쓸 수 있게. 기존에 아까 말씀드린 거는 장기 주간보호 서비스나 야간보호소는 월 20일을 사용하실 수가 있었어요. 월 20일이면 한 달을 4주를 했을 때 딱 일주일에 5일씩 하시는 거잖아요. 그거 이외에 1년에 6일을 더 모시고 계실 수 있도록 만든 게 치매 가족 휴가제예요. 그래서 이거는 연달아서 6일을 쓰셔도 되고 아니면 이틀, 3일 이렇게 나눠서 쓰셔도 된다 이거죠. 그래서 많이 이용을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힘드시면. 예. 그래서 이거는 이제 신청 방법은 장기요양 신청을 해요. 건강보험공단에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건강보험공단 사이트, 장기요양보험 사이트가 있고요. 거기서 다운받으실 수 있고 아니면 건강보험공단 각 지사에 전화를 하시면 거기서 서식을 집으로 보내드리기도 해요. 이제 그거를 작성을 하셔서 우편이나 팩스나 이렇게 해서 보내시면 장기 건강보험공단에서 이게 인정을 하는지 판정위원들이 판정을 하시게 돼요. 판정을 해서 장기요양 등급이 1등급에서 이제 5등급이 나오게 되고 그게 이제 집으로 배송이 되게 돼요. 그걸 바로 우리는 장기요양 인정서 이렇게 써 있죠. 그러면서 그거 장기요양 급여를 어떻게 이용하실 수 있는지 안내문이 나가는데 그거를 책에서는 표준 장기요양 사이용 계획서 이렇게 내기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요양 인증서가 도착하는 날로부터 그 서비스를 이용하실 수가 있어요. 이게 장기요양 보험급여고요. 기본적으로 본인 부담이 15%예요. 15%. 그리고 요양 의료급여는 본인 부담금이 50%가 감면이 되고 기초생활수급자는 본인 부담금이 없는 거죠. 네, 이게 이제 장기요양보험급여의 골자예요.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이제 치매 특별등급이라고 얘기했던 장기요양 5등급을 우린 치매 관련해서 좀 더 자세히 알아볼 필요가 있어서 제공되는 서비스를 말씀을 드리고 이게 없어요, 책에. 주 3회 아까 말씀드렸던 인지재활 프로그램을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그랬잖아요. 아무나 받는 게 아니라 올해 2014년도에 건강보험공단과 중앙치매센터 그리고 저희 경기도 광역치매센터가 요양보호사랑 그리고 프로그램 관리자를 대상으로 그 치매 특별 등급 교육을 실시했어요. 여기 가까운 시흥시 노인 전문 병원에서도 실시를 했고요. 아무나 치매 환자한테 가서 치매 환자를 모르고 이해를 못하는 사람이 아무나 가서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그런 전문 인력을 양성을 건강보험공단과 중앙치매센터 그리고 각 광역치매센터가 했어요. 그래서 그런 분들이 집으로 가셔서 주 3회 또는 월 12회 한 번 가면은 2시간씩 인지활동용 프로그램을 제공을 받으실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이게 그래서 가서 꼭 의무적으로 60분은 그런 인지자극 어떤 활동을 해야 되고 나머지 60분은 그 기존에 있는 능력을 유지하고 향상하기 위해서 훈련을 해야 돼요.
근데 이거가 실시되는 데 있어서 문제는 뭐냐면 아직 우리 치매 가족들이 치매 특별 등급 장기 요양 5등급이 있다는 사실을 모르시는 분들이 많으신 것 같아요. 애초에 예상했던 인원보다 지금 신청 인원이 많이 적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주변에 이런 제도가 있다는 것을 알려서 적극적으로 알려서 이용하실 수 있게 하는 게 중요하고, 또 하나의 이 제도가 실시되기 좀 어려운 점은 기존에는 방문 요양이라는 형태로 집에 와서 이렇게 뭘 실제로 뭐 도와줘, 설거지도 해주고 청소도 해주고 하셨잖아요. 근데 이 치매 장기 요양 등급은 5등급은 가셔서 절대 그거는 하시면 안 돼요. 그걸 하시면 안 되니까 반대로 받는 입장에서는 아유 그것 좀 해주지 이런 욕구가 있으신 거예요. 그러면서 이게 이제 제도가 정착되는 시간이 필요하긴 할 것 같은데, 제가 생각할 때 치매 환자의 5등급에서 키는 이거예요. 이게 됐을 때 치매 환자가 기존의 인지 기능이 그래도 좀 더 많이 유지되고 악화되는 걸 막을 수 있기 때문에 이거가 잘 제도가 정착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는 것도 이제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주 야간 보호를 이용하실 수가 있어요. 하루에 이제 8시간. 근데 이제 치매 환자가 나가려면 씻기도 해야 되고 옷도 입어야 되잖아요. 그거를 도와주기 위해서 하루에 2번 90분 동안 사람이 와서 도와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8시간은 주 야간 보호 서비스를 가시고 나머지 앞, 뒤로 하루에 2번 90분 미만의 시간으로 이런 서비스를 받으실 수 있다는 게 요점이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방문 간호 관리 건강관리 서비스라는 걸 월 1회 받으실 수 있어요. 본인 한도에게 상관없이. 그 다음에 10월 1일부터는 주 1회 목욕 서비스가 추가가 됐어요. 이게 치매 환자가 5등급을 받을 경우에 받을 수 있는 서비스의 내용이에요. 예, 그 다음에 치매 환자가 치매 장기 요양 5등급에 들어오기 이전에 주로 이제 사용했던 게 노인 돌봄 종합 서비스라는 건데, 노인 돌봄 종합 서비스는 노인 돌봄 기본 서비스가 있고 종합 서비스가 있어요. 종합 서비스가 있는데 이거는 장기 요양 등급이 1등급에서 5등급이 있다 그랬잖아요. 그거에 해당이 안 되시는 그런 분들을, 그렇지만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을 다시 A와 B로 나눴고, 그거를 저희는 등급 외 A, B 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고, 이제 그분들이 이런 서비스를 받으실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방문 서비스하고 주간 보호 서비스를 받으실 수가 있는데, 이거 두 개를 같이 받으실 수는 없어요. 그래서 둘 중에 하나를 받으시는 거예요. 둘 중에 하나를. 그래서 많은 분들은 노인 돌봄 종합 서비스는 방문 서비스를 이용하시는 분들이 많고요. 주간 보호 서비스를 이렇게 많이 이용하시는 것 같지는 않아요. 두 개를 이제 변경을 하고 싶으면 신청을 다시 하셔야 된다고 그러고요. 이분들 65세 이상 아까 말씀드린 등급에 A 또는 B로 판정되신 분들 이 서비스를 받으실 수 있고, 이용 방법은 주민센터에 서류를 제출하시는 거예요. 주민센터에. 이건 이제 보건소가 아닌 거예요. 네. 그 다음에 이동지원 서비스라는 건, 이제 연세가 드시거나 아프시거나 이런 분들은 어디 이제 혼자 다니기가 힘드시잖아요. 혼자 다니기가 힘드실 때 교통편을 제공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교통편을 제공해 주는 건 집에서 모시고도 가고 또 볼일을 본 다음에 모시고 오시기도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누구나 다 하기에는 아무래도 자원이 부족하겠죠. 이거는 지자체에서 자체적으로 하는데, 이거는 장애인들한테 우선적으로 시행이 됐었던 거고, 65세 이상 대중교통을 이용하기 어려우신 분, 그리고 지방자치대 조례로 교통약자에 준하는 분, 이런데 이거는 그래서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하기 때문에 각각의 지자체마다 약간씩 이용할 수 있는 기준이 다른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이용하시고 싶으시면 시흥시면 시흥시에다 물어보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교통약자 서비스는 전 지역에서 다 되고는 있지는 않는데, 지금 45개 지자체 중에서 지난번 제가 알 때 31군데 정도까지 되셨거든요. 근데 이 필요성을 아시고 이제 점차 이제 늘려가고 있는 상태인 거죠. 그래서 교통약자 지원 서비스. 또 치매 환자도 이용하실 수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노노케어. 그러니까는 노인이 노인을 돕는 거예요. 건강한 노인이 노인을 도우면 친구도 같고, 그래서 노노케어라는 형태로 치매에 대한 전문 교육을 이수한
건강한 노인이 치매를 앓고 있는 노인을 찾아가서 심리적인 지원, 케어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말벗이 돼주시는 거고. 그래서 이거는 활동도 지원하고 같이 또 도움도 되고 일상생활도 도와주시고 그런 서비스인데 이건 2014년 시범사업으로 시작이 됐어요. 전 지역에 이게 또 되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이거는 주로 사업을 진행하는 주체가 대한 노인 일자리 센터나 시니어 클럽 이런 데서 주로 하세요. 그리고 노인 일자리 센터에서 그러니까 노인에게 일자리를 주면서 환자를 가서 도와드리면 뭐 일정한 금액 한도 내에서 급여를 제공하고 이런 형태로 노노케어가 이제 진행이 되고 있죠. 그 다음에 자원봉사. 자원봉사는 타인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서 스스로 뭔가 좋은 일을 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제 치매가 저희가 이제 2014년도잖아요. 근데 제가 어디서 보기로는 2018년도가 되면 우리나라가 65세 이상 인구가 14%가 되는 고령사회로 진입을 하고 그 다음에 2026년도가 되면 65세 노인이 20%가 되는 초고령 사회가 되는 거예요. 뭐 나이 따지고 계신 거 아니에요? 26년에 내가 몇 살인지? 저도 뭐 따져보니까 아직 노인은 안 되겠더라고요. 그때는. 그렇게 되면은 그러니까 시골에 가면 지금 아유 노인밖에 없다 이 얘기가 나오잖아요. 대한민국 전체가 그렇게 된다는 거죠. 그러면 그랬을 때 이 치매가 걸릴 확률도 또 나이에 비례해서 또 나이가 65세, 75세, 85세 되면 85세가 넘으면 뭐 4명 중에 1명은 치매다 이런 통계들도 있으니까 그렇게 되면 이 치매 관리에 있어서 전문 인력의 힘만으로는 한계가 있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자원봉사가 꼭 필요한 시점인 거죠. 지금도 자원봉사가 굉장히 많이 중요하고 또 중요한 건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 우리가 가족이 어떤 기능이나 구조가 변화가 되잖아요. 구조가 돼서 혼자 살 수 있는 확률이 저도 혼자 살 거 지금 각오하고 있거든요. 내 생애 마지막 30년은 나 혼자 살이라 막 이런 각오도 하고 있는데 그렇게 되면은 내가 어떻게 아플 때 병원에 가거나 이럴 때도 가족이 못하는 걸 자원봉사자가 해줄 수 있는 이제 앞으로 자원봉사의 영역은 전 잘 모르겠지만 더 중요해지고 더 커지고 그리고 함께 사는 사회가 되지 않을까 싶고요. 치매에서도 이것도 마찬가지고 치매센터에서도 자원봉사를 모집하고 있어요. 치매 상태에 이제 자원봉사로 등록을 하셔서 그러면 거기 이제 치매 환자를 돌보실 수도 있고 도움을 주실 수도 있고 저희 경기도 광역치매센터도 자원봉사가 필요해요. 그럴 때 저희 이제 자원봉사가 필요하면 저희 인터넷 사이트에 저희 홈페이지에 자원봉사 모집 이렇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저희도 지금 경기도가 저희 그 서울보다도 넓어요. 보건소도 제일 많아요. 서울은 25군데밖에 보건소가 없어요. 근데 경기도는 45개예요. 근데 그거를 저희 센터장님 포함 10명이 일을 해야 돼요. 그쵸? 저희는 시흥시만 오는 게 아니라 저기 연천도 가야 되고요. 저기 동쪽으로 김포도 가야 되고요. 그런 거 이제 10명이 하다 보니까 손이 많이 모자르는 게 있고 그리고 내년부터는 저희를 평가를 한대요. 평가를. 그래서 줄 세우기를 하게 되는데 저희 평가 잘 받아야 이제 살아남거든요. 그래서 많이 도와주셔야 돼요. 그래서 자원봉사 해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3부 시설 입소에 도움이 필요하세요. 시설의 종류에 대해서 궁금하세요. 시설의 종류는 많죠. 주간보호 서비스도 있고 요양원도 있고 요양병원도 있고 그런데 주간보호센터나 야간보호센터는 그래도 가족이 이제 집에 계신 거예요. 집에 계시니까 이게 떨어져 있다는 느낌보다는 잠시 갔다 오시는 느낌인데 시설에 갔을 때는 이 가족이 받는 심리적인 상태는 다른 측면인 거죠. 그래서 시설을 보낼 때 가족이 겪는 어려움도 있어요. 그래서 종류를 먼저 알아보면 요양병원이 있어요. 아시죠? 요양병원은 의사가 있는 게 가장 큰 차이점이에요. 의사 선생님이 있으셔야 돼요. 의사 선생님이 있고 기본적인 처치나 시술이 일부 가능을 해야 돼요. 예? 그리고 이 요양병원은 아까 말씀드렸던 장기 요양보험급여에서 지원이 안 돼요. 예. 그래서 등급을 받아도
내가 요양병원에 입원을 하면 나라에서 돈을 안 준다 이 소리예요. 쉽게 말하면. 자비 100%인 거예요. 예. 예. 그거 안 좋죠. 시장님한테 미리 할 거, 이거를 앞으로 땡겨서 미리 할 거 그랬나? 요양병원은 이제 그 차이가 있고, 그거와 반대로, 예. 다시. 노인 요양시설이라고 있지만, 우리가 흔히 말하는 요양원을 말해요. 요양원을 말하고, 여기는 의사가 없어요. 의사 선생님이 안 계시는 대신에 기본적으로 갖추어야 될 전문 인력을 법으로 정해놨어요. 근데 그 중에 하나 이제 간호사가 꼭 있어야 돼요. 간호사가 근데 밤에 있지는 않아요. 예, 그 차이가 있어요. 간호사가 상주를 해야 되고 요양보호사가 있어야 돼요. 근데 여기선 그래서 어떤 의사의 응급적인 처치나 관리가 필요하신 분들은 요양시설에 가시면 안 되고 요양원에 가시면 안 되고 병원으로 가셔야 돼요. 근데 이거는 아까 1등급에서 5등급까지 있다 그랬잖아요. 네. 1등급에서 2등급은 무조건 장기요양보험급여에서 혜택이 돼요. 근데 3등급이 되면 아까 제가 급여 종류에 재가급여도 있고 시설급여도 있고 이렇다 그랬잖아요. 재가급여로 신청하신 분들은 시설로 하려면 다시 판정을 받으셔야 돼요. 네, 다시 판정을 받으셔야 되고 4등급과 5등급은 이거는 해당이 안 되죠. 예. 그리고 이거는 이제 1등급, 2등급, 3등급까지는 장기요양보험급여에서 혜택이 돼서 본인 부담금 15% 내면 되는 거예요. 다시 앞으로 돌아올게요. 그리고 요양병원 중에서 아까 저기 말했던 시흥병원이나 노인 전문 요양병원들이 있어요. 경기도에 6군데가 있고 저희 경기도 광역치매센터하고 아주 활발하게 치매관리 사업을 지금 연계해서 하고 있거든요. 근데 거기는 우선 치매 관련해서 치매 환자를 우선 배정해야 되고 3분의 1을 치매 환자로 채워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입원 환자의 3분의 2는 치매 환자로 해서 치매 거점 병원으로 선정이 됐어요. 공립 요양병원이. 그래서 지역보건의료나 사회복지 지원 연계 구축을 해야 되고 공공보건의료 사업을 보건소 상담센터 연계해서 수행해야 되고 그리고 저희 같은 권역치매센터, 치매강역치매센터와 협력해서 일을 해야 되는 게 공립요양병원의 역할이에요. 그리고 지금 요양병원이 막 우후죽순 많이 생겼잖아요. 공립요양병원이 저희 그냥 힘없는 저같이 힘없는 우리 시민에게는 공립요양병원이 잘 돼야 돼요. 이게 돈의 논리로 가면 저희 노후가 어떻게 될지 모르거든요. 그래서 제 개인적으로는 공립요양병원이 지금은 뭐 선호하는 요양병원이 아닐 수는 있지만 앞으로는 이게 공립요양병원이 가야 되는 게 저 같은 시민한테는 좋을 것 같다. 그리고 치매에 관한 한은 정부의 최대한 관리를 받으니까요. 그래서 그런 것 같아요. 예. 그 다음에 입소시설을 선택할 때 어떤 기준으로 하면 좋은지도 되게 중요해요. 왜냐하면 시설에 갈 때 이제 나중에 아시게 되지만 잠깐만요. 아니 다시 너무 앞으로 갔네. 예. 시설을 할 때 일단은 일반적으로 얼마인지 중요해 얼마인지. 근데 가격은 대부분 다들 비슷하세요. 대부분. 근데 중요한 거 대기자가 많아서 입소하기 어려운가. 또 뭐 너무 오래 기다리면 안 되잖아요. 그리고 방문하기 가까워야 돼. 편리하고. 그래서 우리나라는 치매 환자를 시설에 맡기면 가족이 시설에 찾아가서 환자와 어떤 활동을 하고 이런 거를 시설 입장에서도 그리 달가워하진 않고 가족 입장에서도 어느 정도 좀 맡겨놓는 부분이 있는데 외국의 요양원을 보면 가족이 항상 오고 그리고 가족이 어떤 치매 요양원에서 이루어지는 환자의 활동에 많이 관여를 해서 의견을 주고 같이 하기도 하고 이런 프로그램이 많거든요. 근데 우리나라는 이제 그게 좀 약간 틀린 점이에요. 가족이 요양원에 환자를 맡겨도 많이 가서 가족의 의견을 들어주는 요양원이어야 해요. 요양원이 환자한테 좋은 거죠. 그 다음에 치매 환자 증상에 맞게 돌보고 있는지, 치매 환자를 잘 돌보고 있는지, 치매 환자들 요양원에 가면은 너무 중증도가 심해서 이 요양원에서 감당이 안 돼서 쫓겨오시는 분들 많아요. 쫓겨오시는 분이 많아요. 그러면 가족은 이 환자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다시 또 기관을 알아봐야 되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환자를 잘 볼 수 있는 기관이어야 되고 그다음에 환경적으로 일단 쾌적해야 되고 또 치매 환자는 환경의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아요. 배우셨죠?
치매 환자는 이렇게 우리가 아무렇게 보이지도 않는 어떤 커튼에 막 그림 그려 있는 거, 그리고 얼룩덜룩하고 있는 게 치매 환자 눈에는 굉장히 이상하게 보이기 때문에 그런 환경적인 요소를 고려해서 시설을 만드는 그런 시설을 가능하면 선택을 하시는 게 좋은 거죠. 그리고 직원이 쉽게 시설에 있는 노인들을 관찰해야 돼요. 관찰. 환자가 이렇게 다니는데 방만이 켜켜이 있어가지고 한눈에 안 보이더니 그건 안 되고 좀 이 직원이 환자를 24시간 볼 수 있는 그런 시설이어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바깥으로 나가는 차단할 수 있어요. 출입만. 그렇다고 뭐 무슨 감옥 마냥 문을 잠가 놓고 있어서는 또 안 되고, 문을 잠가 놨을 때 환자가 또 이상한 증상을 나타낼 수가 있어요. 환자는 나가고 싶은데 문이 닫혀 있으니까 표현할 방법은 없고 그게 표현하고자 하는 욕구가 이상한 행동으로 나타나거든요. 그래서 시스템이 이때 환자가 하는 어떤 활동을 막지 않는 그런 시스템이 좋을 것 같고, 산책할 수 있는 공간이 있으면 좋죠. 요즘 이제 도시 같은 데는 이제 건물에 딱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딱 박혀 있는 거예요. 딱. 어린아이들 놀이방, 뭐, 건물 7층에 어린이집 이런 거 있는데 저는 사실 안 보내고 싶거든요.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산책할 수 있고, 근무자와 환자의 비율이 적당한 것도 봐야 되죠. 이거는 물론 법에서도 요양병원에 간호등급이라는 게 있어. 간호사가 환자 대비 몇 명이 있을 때 등급을 올려줘서 수가를 더 주는 제도가 있어요. 수가를 더 받기 위해서 간호 인력을 채우고 이러는 게 있기는 한데, 환자 입장에서 이게 환자가 적절히 볼 수 있는, 뭐 간호사 한 명이 환자를 한꺼번에 30명을 본다든지, 이거는 인력으로는 안 되는 거잖아요. 등급을 잘 보시고, 그 다음에 직원들은 믿음을 주고 사랑을 느끼게 만드는 태도를 갖추고 있는가. 네. 근데 저는 이건 걱정 안 해요. 왜냐면 우리 어르신들이, 저도 이 정도 살아보니까 사람을 보면 저 사람이 어떻게 대할 것인가 감이 오더라고요. 어르신들은 다 더 잘하실 거 아니에요. 그렇지만 이제 기본적으로 이거는 봐야 되고, 이거는 환자의 케어에 어떠한 요소보다도 더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가족의 방문에 대해 꺼리지 않는가? 이거 보셔야 돼요. 꺼리는 데는 이상한 거예요. 특히 어떤 요양원은 치매 환자가, 저도 애를 이제 어린이집에 맡겨봤는데, 어린이집에 맡기면 아유 어머니 빨리 가세요 이러잖아요. 애 적응해야 된다고. 치매 환자는 실제로 요양병원에 들어온 첫날 밤, 그래서 3일 정도의 엄청난 어려움을 겪어요. 그 이제 간호사가 차팅을 해놓은 걸 보면 마치 소설이에요, 소설. 그리고 거기서는 이상한 행동, 여긴 내 집이 아니에요. 나 집에 가고 나를 누가 여기다 데려줬어 이러잖아요. 정신행동지대 망상이라고 얘기를 할 수도 있지만 그건 망상이 아니에요. 내 집이 아니잖아요. 내 집이 아니고 누가 날 여기다 갖다 놨잖아요. 그러니까 치매 환자가 이상함을 느끼는 거고, 그래서 그럴 때일수록 가족이 좀 같이 있는 게 더 좋죠. 근데 그거를 요양원이나 병원 입장에서는 가족이 오면 일단 관리를 해야 되니까 꺼리죠. 그리고 일주일 동안 오지 말라고 하는 데도 있죠. 이해가 안 되는 그런 데는 가시면 안 돼요. 그런 때 일주일 동안 우리 가족이 그 사이에 어떻게 이 시설에 적응을 하게 되는지는 며느리도 모르는 거예요. 자, 네. 그런 거. 네. 그 다음에 치매 관련 서비스, 그러니까 치매 환자라 병원이나 요양원에 뒀을 때, 맡겼을 때 더 잘해줄 믿음을 갖고 우리는 시설에 맡기잖아요. 근데 시설에서 정말 치매 관련해서 이 환자를 더 잘 볼 것인가를 볼 필요가 있는데, 가장 중요한 건 여기 여러 가지 쓰여있지만 거기 있는 직원들이 치매 환자를 이해하고 있는지 알아야 돼요. 이해하고 있는지, 그리고 치매 관련해서 어떤 프로그램을 하고 있는지 보셔야 돼요. 치매 환자 병원에 가면은 하루 종일 아무것도 안 하고 있으면요, 가만히 앉아있어요. 여기 가서 앉아있고 저기 가서 앉아있고 TV 보고. 근데 우리 아까 배울 때는 어땠어요? 좀 전에 지금까지 배울 때 TV가 환자한테 안 좋을 수 있잖아요. 그쵸? TV에 있는 걸 보고 환자 이상한 생각을 할 수도 있고, 현실과 헷갈릴 수도 있고, 그 소음 자체가 환자한테 그 스트레스를 줘서 증상의 원인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근데 실제로 실상이에요. 환자 아무것도 안 하고 이렇게 앉아 있는 거죠. 그래서 치매 관련해서 어떤 정기적인 프로그램이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봐야 돼요. 그리고 그런 시설을 선택을 해가지고 이제 우리 현명한 소비자가 됐을 때 반대로 시설에서도 이거는 해야 되겠구나 생각을 해서 그 서비스를 제공하게 되지, 그냥 내 가족을 그냥 툭 맡겨놓고 오지도 않고 관심도 없으면 그냥 그게 되는 거죠. 치매 시설을 맡길 때는 직원이 치매를 이해하고 있는지, 그리고 치매 관련 프로그램이 있는지, 그 다음에 응급 상황에 잘 대처할 수 있는지 보셔야 돼요.
응급 상황에. 그리고 입소 시점은 정답은 없어요. 환자가 입소 시점 이제 막 힘들어하시 언제 내가 이거 입소를 해야 되나. 근데 뒤를 가서 보시면 환자 본인은 이렇게 생각을 해요. 응? 버림받았다는 느낌을 가져. 아까 말씀드린 것 마냥. 그리고 그게 실제로 입원해서 1일에서 3일 사이에 이제 막 나타나는 경우들이 많고. 그다음에 가족의 입장에서는 이게 아직 우리나라도 효사상이죠. 효사상. 그러면서 가족을 떠나서 시설에 맡기는 거에서 엄청난 죄책감이 있어요. 그러면서 가능하면 시설에 맡기는 거를 안 하려고 하죠. 안 하려고 하고. 그렇지만 시설에 맡겨야 될 꼭 필요가 있는 경우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불필요한 죄의식을 느낄 필요가 없으시고 대신에 시점을 잘 선택을 해서 환자도 좋고 가족도 좋고 이렇게 하시는 게 좋은데 시점은 증상이 심해서 대소변이나 정신행동이 심해서 가정 내에서 어떻게 더 이상 할 수가 없는 방법일 때 그때 가실 수도 있고 대부분은 이거가 중요한 요인이 돼요. 그래서 정신행동 증상, 이상한 행동의 숨은 이유 배우셨잖아요. 그거를 우리가 잘 대처를 하면 가족을 더 오래 집에 모실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정신행동 증상을 막 며느리 막 때리고 집도 막 이렇게 막 어질러 놓고 그러니까 아이고 못 살겠어서 보내는데 그거를 잘 이해하고 대처를 잘 하게 되면 가족이 더 오래 같이 생활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 때문에 정신행동 증상에 대한 이해는 되게 중요하죠. 그 다음에 환자를 돌보기가 힘이 붙일 때, 뭐 어떤 치매 환자는 그 부부가 두 분이 같이 살다가 이제 그 할아버지가 치매 환자분이신데 할머니를 때렸어요. 그래가지고 할머니가 뇌출혈이 생기셨어요. 그래가지고 그럴 때는 돌볼 사람이 없으니까 병원에 오시는 거죠. 예. 그래서 이런 입소 관련해서는 그렇고 그 다음에 법 혹은 이것만 하면 이제 끝이 나요. 법 혹은 경제적인 도움이 이제 필요한데 보건소에서 치매 환자 아까 등록하라 그랬잖아요. 등록을 하면 치매 치료제를 드려요. 치매 치료제를 이제 처방을 받아오시고 그 약국에서 사시면 그거를 치매 치료 관리비를 지원해 드리는데 그게 월 3만 원, 연 36만 원 실비로 지급이 돼요. 그래서 이것도 보건소에서 굉장히 큰 일이에요. 그래서 중요한 일로 보건소 상담센터에서 하고 있는 일이에요. 그리고 이 대상은 60세고 기본적으로는 평균 소득 100% 이하여야 되는 거예요. 평균 소득 100% 이하. 그러니까는 평균 소득 100%에 뭐 가족 2인인 경우에는 뭐 140만 원 뭐 이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연도마다 약간씩 틀리는데 그 정도 이하일 때 이제 해당이 되는 거고 보건소에 접수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치매 진단 받으신 분이 있으면 이런 게 있대더라. 치매 보건소 센터에 가보라. 아무튼 치매를 진단받은 보건소 한번 들리라고 그러세요. 그래가지고 이것저것 다 서비스를 안내받고, 예. 그래서 평균 소득 기준은 제가 이렇게 잡아봤는데 이거는 뭐, 예. 그 다음에 연말정산. 연말정산에 이게 치매로 진단이 되면 항시 치료를 요하는 중증 환자에 해당이 돼가지고 소득세법의 연말정산 혜택을 받으실 수 있어요. 그래서 그 연령 제한이 없고요. 장애인 추가 공제가 되고 지출한 의료비를 전액 공제받게 되는 연말정산 서비스가 있어요. 또 하나는 이제 중요한 건 여기서는 병원에서 주치의가 장애인 증명서를 발급을 받으셔야 돼요. 장애인 증명서를 제출을 받아서 그거를 보건소가 아니라 국세청에 제출하시면 돼요. 국세. 자세한 내용은 인터넷에 민원 24라는 데가 있어요. 민원 24에 가시면 거기서 하라는 방법을 아실 수가 있어요. 모든 것이 장애인 증명서가 나오나요? 네? 모든 것이 장애인 증명서가 나오나요? 그거는 의사가 판단하는 거예요. 주치의가. 의사가 판단을 해도요. 국민공단에서 나와가지고 안 해주던데. 장애인이요? 아니 장애인들한테 치매. 장애인. 그거는 이제 아까 말씀드린 장기요양보험 급여를 신청했는데 해당이 안 됐던 거죠. 예. 이건 이제 장애인은 의사가 떼는 거, 의사가 장애인 증명서를 발급만 해주면 되는 거예요. 예. 그 다음에 이제 희귀 난치성 질환은 사실 치매랑 꼭 연관은 돼 있지는 않아요. 근데 뭐 하실 얘기 있으세요? 저는 한 가지 네네네. 아까 월 3만 원 네. 나온다고 그랬잖아요. 네.
그러니까 전국 평균 소득 100% 이하. 가족 구성원. 네. 그래서 이거는 일단 보건소로 신청을 하시면 되는데 대상이 뭐냐면 다 되는 건 아니고 파킨슨병에서 여기 보면 질병 코드 G20 이렇게 돼 있잖아요. 우리가 병원에서 진단을 받으면 각 질병은 고유의 코드라는 게 있어요. 그 코드가 각 질병마다 내가 뭐 암 이래도 암의 종류에 따라 다 틀리고 그리고 암의 부위에 대해서 다 틀리거든요. 그것처럼 질병 코드 G20을 받은 이런 경우에는 희귀난치성 산정 특례를 해갖고 이때는 본인 부담률이 10%가 되는 거죠. 이거는 의료보험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았을 때 10%만 내게 되는 거예요. 보건에 신청하시면 돼요. 법률적인 도움 이거 중요한데요. 어떻게 보면 성년후견 제도라고 들어보신 분 계세요? 예, 예전에는 이게 금치산자, 한정치산자 이런 제도로 있었어요. 근데 이게 2013년 7월부터는 성년후견 제도라는 걸로 이름이 바뀌었는데 차이점은 뭐냐면 일단 금치산자, 한정치산자를 진단을 받으면 모든 법률적인 권리는 다 스탑이 되셨던 거예요. 내가 어떠한 의사결정을 해도 효력이 없었잖아요. 그래서 일반 발달장애인이나 아니 정신장애인 이런 데서 소아나 많이 쓰였는데 성년후견이 되면서 바뀐 점은 뭐냐면 내가 선택을 해서 내가 만약에 어떤 특정한 부분에 내 의사결정이 부족을 하니까 이거를 해줄 수 있는 사람을 내가 선임을 하겠다. 후견인을 선임하겠다 이거예요. 그래서 치매 환자는 사실 다 모든 의사결정이 떨어진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치매 환자가 본인이 보기에 이런 게 부족하다. 그러면 그 특정 분야에 대해서 임시 후견인을 지정할 수 있고 그거를 내가 후견인을 한번 지정을 했다 그래서 영원히 끝나는 게 아니라 다시 바꿀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차이점이 있어서 이게 치매 환자가 향후 이제 많이 이용하게 될 제도가 된 거예요. 제도가 된 거, 우리는 거를 성년후견 제도라고 하는데 이 제도에 대해서 아직 이제 모르시는 분들 많이 계시거든요. 그래서 알려주시면 돼요. 7월 1일부터 시행이 됐다. 그리고 필요 서류 일단 기본적으로 이거는 가정법원이 관여를 해요. 가정법원에 신청하고 뭐 필요한 서류 인식 이런 거 있는데 더 중요한 건 가정법원에 이제 더 자세한 거 물어보시면 돼요. 네? 재미있어요? 네. 그 다음에 장애인 등록제도. 이거는 그러니까 외국에서는 치매 환자 자체를 정신장애인으로 보고 그렇게 장애인에 준해서 모든 혜택이 주어지고 이러는 게 있는 우리나라는 이제 아직 그건 아니라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장애인으로 등록을 받는데 치매는 그렇지 않다. 예. 근데 그렇지만 장애인이 되는 경우는 우리 치매 여러 종류가 있잖아요. 그 중에 혈관성 치매 환자는 신체 한 부분이 어려울 수 있잖아요. 그럴 때는 이제 뇌병변 장애인으로 혜택을 받을 수 있고, 그 다음에 뇌졸중과 인지장애가 연관이 확실한 경우에는 지금 정신지체 장애를 받아서 장애인 등록이 되고 관련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의사의 진단서가 필요하고 주소지 읍면동 사무소에 제출을 해라. 그 다음에 이제 사전 의료 지시. 이제 이게 마지막이에요. 이게 마지막인데 사전 의료 지시라는 거 사전 미리 의료에 대해서 지시를 해놔라 이건 거예요. 그러니까 나에게 어떤 일이 닥칠지 모르잖아요. 나에게 이거는 굳이 치매라고 아니더라도 젊은 저도 제가 젊은가요? 저 수준의 나이도 그보다 더 어린 나이도 요즘처럼 사고도 많을 때 나에게 어떤 어려운 의학적으로 어떤 응급 상황에 닥쳤을 때 나를 어떻게 해달라는 거예요. 미리. 응? 내가 교통사고가 났을 때 의식이 없을 때 내가 며칠 이내에 깨어나지 않으면 나에게 어떤 처치도 하지 말아라. 이걸 내가 이제 정해 놓는 거예요. 그리고 이거는 내 삶을 내가 내 의지로 정리할 수 있다는 것 때문에 굉장히 큰 의미가 있죠. 그리고 앞으로 아무튼 모든 어떤 예상치 못한 사고나 이런 것 때문에 발생할 수 있는 어떤 가족에 대한 부담 이런 것도 생각하시면 어떤 그 갈팡질팡하는 어려움, 혼란 이런 거를 정리해 줄 수 있는 굉장히 좋은 제도로 이게 바로 사전 의료 지시라는 거고
근데 아직까지 이거는 어떤 법적인 양식은 없어요. 그렇지만 이제 인터넷에 이렇게 찾아보시면 이런 사전 의료 지시에 대해서 많은 걸 연구하고 이런 양식을 개발하고 이런 거 이제 공론화를 노력하는 기관들이 꽤 있어요. 꽤 있고 그런 데서는 양식이나 이런 걸 구하실 수는 있어요. 그런데 이제 이런 거를 사전 의료 지시를 내가 해놨다 그래서 영원히 못하는 게 아니라 언제든지 정기적으로 검토하고 마음이 바뀔 수도 있잖아요. 다시 더 살고 싶을 수도 있잖아요. 예, 그럴 때는 이거 수정해서 할 수도 있다. 그렇지만 사전 의료 지시에 가장해서 만약에 외국 자료를 보면 치매 환자가 진단을 딱 받았을 때 환자들이 이제 다른 신변을 이제 정리하기도 하지만 이것도 되게 많이 해요. 사전 의료 지시 많이 하고 그 다음에 아까 말했던 성년 후견 제도에 대해서 이제 본인이 알고 내 삶을 어떻게 하겠다는 걸 다 남겨놓고 진단을 받고 이제 그렇게 시작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이건 이제 우리나라는 아직까지 그렇진 않다. 예, 저는 여기까지고요. 네, 아무튼 저는 시흥에 와서 조금 이따 쳐주시면 안 될까요? 하나 질문할게요. 네네. 아까 희귀난치성에서 알츠하이머요. 네. 이 병이 있는 분들은 10% 본인 10% 부담을 혜택을 받을 수 있잖아요. 알츠하이머 병은 해당이 안 돼요, 어르신. 돼요? 네. 알츠하이머가 만약에 해당이 된다면 브라보. 그쵸? 파킨슨은 되고요. 파킨슨도 코드가 G20에 해당이 될 때만. 네. 그래서 저는 그러니까 여기 오신 지금 교육을 받으신 분들, 치매 활동가라는 이름으로 이제 활동을 하시게 될 분들이 시흥만 살리지 마시고요. 대한민국 치매도 좀 살리셨으면 좋겠어요. 네, 아무튼 많은 활동을 기대하고요. 저희 경기도 광역치매센터도 많이 도와주세요. 예, 감사합니다.